네,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. 반갑습니다.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. 자, 여러분들 오늘 코스닥 시장이 한 마이너스 2% 정도 빠지면서 장중에는 거의 3% 좀 안 되게 하락을 좀 보였었죠. 자, 많은 분들이 좀 힘든 하루를 보내셨겠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. 자, 하지만 기존부터 저와 함께 하시던 분들, 제 유튜브를 꾸준하게 시청해 오시는 분들이나 저희 VIP 회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락장에도 굉장히 웃으면서 두 손 두 팔 다 벌리면서 떨어져라 하고서 받아먹게 할 준비를 하고 계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. 왜냐, 제가 기존에도 계속해서 시장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때다라고 말씀을 드렸고, 뭐 오늘 한 번뿐만이 아니잖아요. 6월 11일, 6월 24일 날 전부 다 그때 당시에 폭락 직전에 전부 다 정말 기가 막히게 하루 전날, 정말 딱 하루 전날 6월 12일은 코스닥이 마이너스 한 4.5% 빠졌던 날, 그 다음에 이제 주말 지나서 15일은 코스닥이 마이너스 7%까지 빠지던 날인데, 우리는 어떻게 또 기가 막히게 6월 11일 날 딱 매도를 잘 했어요. 현금화를 정말 많이 해놨습니다. 그리고 6월 24일도 그렇고요. 그러고 나서 또 어제도 그렇고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가 거짓말이 아니라 인증을 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, 그리고 또 우리 VIP 회원님들께도 아침마다 시황 브리핑마다 자, 오늘은 어떤 흐름으로 이어갈 것이다 라는 것들도 계속해서 예측을 해드리면서 브리핑을 좀 드린 바 있습니다. 자, 어쨌든 지금 이제 시장이 주도주가 좀 바뀌어가고 어떤 이제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리밸런싱이 되어가고 있는 시장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, 그런 리밸런싱을 이어가기에는 아직 메이저 수급이 주축을 이루어줘야 되는데 그 주축에 대한 수급이 아직 유입이 되고 있지 않아요.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개인이 굉장히 많이 사들이고 있는 시장인데, 아무튼 뭐 전체적으로 우리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. 아시겠죠? 그리고 이제 현대차를 중심으로 해서 또 브리핑을 드릴 텐데, 현대차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. 어제 단기적인 부분, 장기적인 부분, 중기적인 부분 모두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, 일단 단기적인 시세가 많이 좀 크게 나와줬으니까 여기서는 어느 정도 챙길 건 챙겨놓고, 다음 또 우리가 중장기 관점으로 바라보는 시선 어떻게 좀 가지면 좋을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영상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한 번씩 먼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우리 현대차의 일봉 차트입니다.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계속 영상마다 말씀을 드렸지만 2분기에 전세계 완성차, 글로벌 완성차 업체 중에서 테슬라와 현대차만 흑자고 나머지는 다 적자였다. 그래서 유일하게 흑자를 만들어낸, 2분기 흑자를 만들어낸 기업이 바로 현대차다라는 겁니다. 자, 기존에는요, 여러분들, 우리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뭐 쏘카, 그린카, 뭐 혹은 뭐 있죠, 또 뭐 딜카, 뭐 이런 거를 통해서 굉장히 이제 카 쉐어링이 엄청나게 활성화가 됐었어요. 그래서 내 차를 보유하고 있으면 사무실 주차장에도 또 주차비가 들죠. 어떤 데는 또 집에도 주차 비용을 일부 내야 되는 거죠. 뭐 이런 좀 비용적인 부분이라든지 하여튼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비효율적이다라는 의견도 많았습니다. 그래서 20대, 특히나 20대 초반에 우리 젊은 층들은 카쉐어링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했었고, 또 장기 렌트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정말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, 최근 들어서 코로나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마침 코로나 때문에였지만 최근에 나온 차들이 와, 디자인부터 굉장히 이뻐요. 저는 이번에 나온 아반떼 차량도 정말 이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. 뭐 이제 솔직히 디자인은 호불호가 다 갈리죠. 누구는 이런 디자인이 좋고 누구는 또 이런 디자인이 별로일 수 있고, 그쵸? 근데 저는 요번에 나온 아반떼가 생각보다 이쁘더라고요. 저도 사실 카쉐어링으로 새로운 모델이 나오면 한 번씩 이렇게 저도 타보거든요. 그래서 이번 아반떼가 와, 굉장히 이쁘다. 근데 내부가 조금 불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, 야, 이게 아반떼다라는 거는 기존의 그런 아반떼에 비해서는 참 굉장했어요. 그래서 사회초년생들이 또 타기에는 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을 수 있는 적정 범위 내이니까, 물론 차를 이용한다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뭐 기본적인 생활의 일부를 좀 포기해야 되는 부분은 있죠. 근데 이제 또 하이 등급에서는 또 시트도 색깔을 이렇게 좀 약간 화이트 톤 컬러이기도 하고, 디자인이 굉장히 이뻐요. 실내나 실외도 디자인이 굉장히 이뻐서, 저 영업하는 거 아닙니다, 여러분들. 이거 뭐 이 차 많이 팔린다고 저한테 떨어지는 거 없어요. 자, 아무튼 그래서 굉장히 이쁘다. 그렇죠? 정말 이뻐요. 그래서 저도 한번 좀 타보긴 했었는데,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. 그래서 사회초년생들이 지금 이제 카쉐어링보다도 자차를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결국 통계적으로 더 나와 있어요. 그래서 차 판매량도 증가를 했고, 2030 세대가 이제 신차를 이제 등록한 그런 데이터가 조금 이렇게 높게 나온 것들을 제가 또 신문이나 기사를 보고 또 확인을 했었습니다.
결과적으로 어찌됐건 그런 부분들도 전부 다 이제 또 실적으로 반영이 되겠죠. 중요한 거는. 그렇죠? 판매량이 증가한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뭐 저가 차량이든 뭐 고가 브랜드 차량이든 어쨌든 판매량이 증가한다라는 거는 결국 어떤 그 제조업에 대해서 실적으로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. 자, 그러면서 사실 우리 현대차는 뭐 글쎄요, 여러분들 이제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이제 커져 가고 있잖아요. 지금 같은 경우에. 그래서 친환경 차의 시장의 점유율을 계속해서 확대를 해나가고 있는데, 자, 올해 한 5월 누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, 이 현기차가 글로벌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한 7.2% 정도인데, 이게 이제 테슬라, 폭스바겐, 뭐 르노, 닛산 그룹에 이어서 4위예요, 4위. 하지만 이제 설계나 뭐 완성도 뭐 이런 쪽 효율성 측면에서는 테슬라 다음으로 경쟁력이 높아요. 우리 현기차가. 그래서 전 세계에서 전기차가 가장 보편화된 어떤 노르웨이의 자동차 협회 그쪽의 전기차 주행거리 테스트에 따르면요. 공식 인증거리 대비해서 실주행거리와 겨울철에 이제 주행을 했을 때 항속거리 감소폭이 가장 적은 모델이 현기차의 코나와 니로라는 거예요.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현대차 쪽에서 지금 이제 앞으로 출시를 하게 될 우리 왜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 이렇게 딱 론칭을 했잖아요. 그렇죠? 그것처럼 이제 현대차의 전기차 브랜드 자체를 아이오닉이라고 이제 한다고 했어요. 그래서 아이오닉이 지금 기존에 이제 전기차가 있긴 하지만 그 브랜드명 그러니까 뭐라 할까요? 모델명 말고 이제 브랜드화 되는 거죠. 아이오닉이란 이름이 제네시스처럼 브랜드화가 되는 겁니다. 아무튼 뭐 그렇고, 그래서 뭐 코드명 뭐 N2라는 걸 시작으로 해서 뭐 전기차 모델을 양산을 하게 되는데, 이제 코나나 니로 뭐 이런 전기차 대비해서 차체가 크고 무게가 좀 무겁긴 하지만 에너지 효율성은 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, 또 넓은 휠 베이스나 내부 공간, 그다음 높은 가격 경쟁력을 가지게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현대차의 이제 전기차 시장 경쟁력을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모델이 될 것 같고요. 또 이제 올해 전기차 쪽의 판매 증가는 그런 쪽에 이제 숨은 공신이 바로 포터, 봉고 이런 소형 상용차 전기차거든요. 이제 그런 쪽에서도 어떤 일정 라인업을 좀 확보를 해가지고 상용차 영역에서도 이제 친환경차 경쟁력을 좀 보유하고 있는 점에 우리가 주목을 할 수가 있겠다. 뭐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뭐 우리 연간 실적 쪽을 좀 살펴보면 지금 올해는 이제 분기 진행 중이니까 영업이익이 뭐 점점 좀 감소를 보이긴 했죠. 그래서 19년 기준으로 뭐 3조 6천억 원 정도가 되네요. 작년 기준 3조 6천억 원인데 분기별로 좀 펼쳐놓고 보시면, 자, 분기별로도 지금 가장 최고 높았던 게 19년 6월, 그렇죠? 뭐 1조 2천억 원 정도가 되겠네요. 3분기 또 3천억 원대 이렇게 영업이익이 이 정도 선인데, 이제 현대차가 내수시장 판매 호조랑 그리고 믹스 개선을 통해서 3분기 영업이익이 한 1조 700억 원 정도 그렇게 좀 이익 폭이 증가세로 전환될 것이라고 추정을 좀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지금 대비해서 그래도 거의 한 2배 좀 안 되는 정도의 요번 2분기 잠정 실적 대비해서 2배 좀 안 되는 정도 수준으로 또 한번 또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보이는데,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하면은 그래도 좀 못 미치죠. 하지만 지금 어떤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경기 민감 쪽 어떤 이런 소비 쪽 관련된 이런 쪽의 섹터 쪽으로 엮여 있는 이 기업들은 그래도 한번 반등을 보일 시기가 이미 됐고, 그리고 이제 지금 어떤 전망치나 이런 걸 봤을 때 반등을 충분히 또 보일 수 있고, 이런 기업들은 우리가 중장기 관점으로도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일단은 단기도 좋고 중기, 장기 다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, 일단 단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께 제가 좀 코멘트를 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, 자, 뭐 월봉에서 좀 놓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긴 한데, 일단은 단기적인 관점으로 그대로 보유는 하시되, 제가 봤을 때는 한 16만 원 정도를 지지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, 나는 이 종목을 단기로 들어갔어 하시는 분들은 16, 17만 원대에서는 수익 실현을 어느 정도라도 좀 하시는 게 좋다. 그리고 나머지 소액을 가지고 중장기 관점으로 좀 가져가셔도 좋고, 혹은 여러분들이 좀 저가에서 매수를 잘 하셔서 지금도 아직도 수익권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, 지금부터 또 다시 랠리가 이어질 수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보유하셔도 좋습니다. 하지만 우리 VIP 회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절반 정도는 매도를 좀 했어요. 우리 18만 500원이 꼭대기인데 18만 원에서 딱 매도를 다 했습니다. 그래서 절반만 보유를 하고 있고,
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지금 이때 당시 한 16만원 정도일 때 매도를 한 거거든요. 16만원에서 1차 30% 매도, 18만원에서 2차 30%.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 봤을 때는 60%가 아니라 한 50% 정도 좀 될 것 같아요. 비중을 절반 줄여 놓은 겁니다. 그래서 챙길 건 챙겨 놓고 나머지 물량은 또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현대차도 이렇게 실제로 우리가 수익을 챙겼고요.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장의 주도주가 바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. 그러면 실적 대비 못 간 녀석들을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도 말씀드렸죠. 그러면 실적 대비해서, 그러니까 컨센서스 대비해서, 기대치 대비해서 실적이 좀 더 높게 나온 녀석들, 두산솔로스, 현대로템을 접근을 해서 수익을 다 봤고요. 그리고 뭐 실적이 좋은데 아직 못 간 금융 쪽도 집중을 해봐야 된다라고 해서 NH투자증권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.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? ICD 지금 상대적으로 실적 대비 못 간 거, 실적의 기대치는 여기고 지난 실적은 여기였고, 근데 이번 실적이 이 정도 라인이에요.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어느 정도 그래도 실적이 좋게 나온 건 사실인데 이만큼의 폭도 굉장히 증가세가 큰 건데 이거 못 미쳤다고 지금 못 간다?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. 그러면 굉장히 저렴한 거죠. 실적 발표를 이미 한 건데. 그렇죠? 했는데 지금 여기 수준에 안 맞고 주가가 여기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고 했을 때는 저렴한 거잖아요. 그래서 ICD를 매수를 한 겁니다. 그래서 ICD도 우리가 또 이렇게 수익을 다 챙겼습니다. 그렇죠? 이런 식으로 수익을 다 챙겼던 종목이고, 뭐 휴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아쉬워요. 매수가가 2,000원 못 미치고 그냥 날아가 버렸는데 오늘 10% 이상을 또 급등을 보였지만 중간에 조금 그래도 탑승하신 분들은 5.4%대 수익을 보시기도 했습니다. 자, 아무튼 뭐 그렇고요. 일단 오늘 이런 식으로 수익 실현을 또 했고, 현대차는 뭐 중장기 관점도 너무 좋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, 자, 일단은 우리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실적은 좀 쏘쏘 무난했습니다. 근데 이제 지수 대비해서 많이 못 갔죠. 그렇죠? 지수 대비해서 많이 못 간 녀석인데 지금 이렇게 못 간 녀석들도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. 왜? 여기서 상대적으로 주가가 크게 반등을 하진 못하더라도 여기서 하방으로 빠질 리스크는 좀 적다는 거죠. 실적은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를 해줬는데 시장은 이미 올라갔고 대부분의 것들이 지금 다 거품을 만든 상황에서 거품조차도 없고, 그렇죠? 이런 그냥 깨끗한 상태예요. 이런 거는 우리가 조금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지금 현재 그림만 딱 놓고 보시면 현대차가 집중을 받지 못했던 때랑 너무 똑같아요. 그림이 현대차가 집중받지 못했던 때랑, 그쵸? 그림이 똑같습니다. 이 상황과 삼성 엔지니어링 지금하고 이거 똑같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, 좀 약간 중장기 관점이기 때문에 지금 너무 이 종목도 괜찮은 단가다, 매집도 잘 되어 있다, 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배열도 너무 좋고 전반적으로 다 좋아요. 기본적인 분석도 다 했으니까 여러분들 삼성 엔지니어링 약간 좀 중장기 관점으로 한번 현대차 수익 보신 분들은 이쪽으로 일부 또 편입을 하셔도 좋겠다. 중장기 종목들도 회전율을 조금 이렇게 높여봐도 될 만한 시점이다. 왜? 섹터가 이제 주도주나 이런 게 좀 바뀔 수 있는 타이밍이고 옥석 가리기를 굉장히 잘해야 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삼성 엔지니어링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 자, 제가 계속해서 시장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많이 말씀을 좀 드렸고요.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한번 요동이 치면 우리는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우리 VIP 회원님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떨어지고 있는 종목들 지금 계속해서 저가 찬스를 활용해서 매집을 시작을 했고요. 아직 지금 매수가 안 된 종목들도 있습니다. 몇 종목 많아요. 지금 코스닥 겨우 2% 빠졌다고 해서 굉장히 체감 지수는 좀 많이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매력 있는 단가에서 좀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종목 아직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시장이 주춤할 때 여러분들의 계좌 상태를 한번 보시고 난 지금부터라도 뭔가 준비를 좀 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 단타 수장과 함께 하시면 앞으로 우리 하반기를 다시 준비할 수 있습니다. 이제 새로 또 준비를 해야죠. 지금은 그냥 올해 내내 실적이 좋을 거야 하는 종목 가지고 접근을 하셔도 되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프리미엄이 지금 가득 껴 있다라는 거죠. 그러면은 진짜 아직 프리미엄도 없고 방금 삼성 엔지니어링 보여드린 것처럼 저렇게 좋은 종목들 지금 상대적으로 프리미엄이나 버블이 없는 깨끗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3분기 혹은 길면 올 말까지 하반기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죠. 지금부터 실적 발표하고 들어가면 뭐 할 거예요. 이미 다 올라가 있는데 주가는 선반영인데, 그렇죠?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. 그래서 제가 뭐 필명은 단타 수장이지만 이렇게 좀 묵직한 종목들도 스윙 중장기 종목들도 굉장히 잘 합니다.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거에 충실해서 또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자, VIP 방으로 오시면 저와 함께 이런 종목들도 계속해서 케어를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. 자, VIP 가입 관련돼서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요, 아래 2번으로 성함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순차적으로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